이번 인사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건데 이번 인사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것도 예측을 하면은 참 나쁜 저는 제가 예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됐으면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드러난 김 여사 라인이 아닌 안 드러난 김 여사 라인이 들어올 확률이 많죠. 존재하고 있다 또는 앞으로도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예. 높다 이제 이 말씀이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 다 장악을 했다고 하는데도 예. 왜 용산 대통령실 내부 정보가 바깥으로 나와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또 다른 평론가도 들었다 또는 뭐 기자들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계속 그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흘려준다. 예. 뭐 좋게 얘기하면 공유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주로 뭐 어공들에서 많이 나가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민정에 근무할 때 각 정권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별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1년차 때는 리스크가 크게 발생 안 하고 청와대에 안 들어온 사람이 이제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밖에서. 왜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막 손대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년차가 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냐면은 내부에서 처음에 들어온 어공들은 와 갑자기 청와대라는 곳,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 들어오면은 숨을 다 쥐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광어가 바다 밑에 딱 쥐고 있다가 이거 봐라. 각 부처에 뭐 이야기하면 자료 막 주지. 밖에 나가면은 막 대우를 해줍니다. 대통령실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약간 업됩니다. 업되는데 이게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이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과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과시를 하다 보면은 청와대 내부 이야기가 밖으로 자기 자랑으로 처음엔 나옵니다. 그게 지금 한 2년 차 되는 건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벌써 권력 누수에 대한 비난이 비난적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거 2년 6개월에 나올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 3년 차, 4년 차 될 때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정서가 왜 나타날까? 이 정권에서만 특이하게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검사라는 전직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누가 감히 나를 배신해?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할까라는 어떤 약간 자신감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 자신감 속에서 실세들은 혼미한 군주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번 대국민 담화처럼 그렇게 인식을 가지면은 그것은 암 환자한테 위암 환자한테 배꼽에다가 우리 아까진기라고 그러죠. 빨간 약 딱 바르고 X 해놓고 옆에다가 땡땡 해가지고 다 나았다라고 써놓는 거 똑같습니다. 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처방의 수준이 아예 이제 수준이하다 이런 것인데 혹시 이런 이제 흘러나온 정보들 관련해서 최근에 들었던 얘기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떤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실은 처음에 명태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 제가 이걸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누구라는 걸 대본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조언을 구하는 전화 실은 저한테 왔었습니다. 야 옛날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어? 그러니까 명태균 사태를 아주 지금 그 현 정권의 핵심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길래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비선실세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 그 사람은 직업이 정치 브로커인 것 같다. 내가 보기로는. 브로커는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는 게 많고 앞으로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딜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내줘야 된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그 방송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레거시 이렇게 메인 방송만 있거나 레거시 방송만 있을 때는 실은 이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번 명태균 사태가 이미 일어났으니까 한번 이거 뿌리를 뽑아가지고 정치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썩은 거 뿌리 빼내야 되는데 요번에 이 스픽스 같은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앞으로는 이것도 실은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방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건 있는 것대로 깨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딱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전화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소위 말하는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끈한 거 있죠. 네. 예전 같으면은 뭐 연예인 마약, 네. 누구의 뭐 어떤 스캔들 이런 걸 탁탁 때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군사 정권에서 활용했던 거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혹시 그 양반도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2014년도에 VIP 채측건 비선실세 국정농단 개입 동향이라는 문건이 11월 말에 터졌죠. 네. 그때 혹시 사건 하나 기억하십니까?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대한항공의 이제 그래서 땅콩 사건이 그때 누가- 이제 물타기 용어로 이제 터뜨려 버린다는 거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구속되기 전에 야 박관천 예 그러니까 네가 친 사고를 조현아가 온몸을 던져서 막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방송 통제가 방송 통제라 그러나요? 네. 이런 게 좀 방송 통제나 조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딜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에게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 윤한홍 의원도 딜을 하고 정정식 의원까지 지금 뭐 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명태균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언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게 이제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장악력이 떨어지면요 여기저기서 막 설칩니다. 설쳐가지고 다 내가 했어 자랑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전부 다 각자 팔을 흔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장악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런 조언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명태균하고 딜을 시도하는 근데 것은 이제 딜 시도를 최소한 작게 한 거죠. 작게 한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그 명태균 씨한테 누가 대통령실에서 예. 직접 딜을 해가지고 탁 하나 뭐 나와버렸다면은 이거는 솔직히 빼박입니다. 이 화살은 바로 대통령한테 바로 날아가거든요. 예.